네, 강 PD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네, 서울이긴 하죠. 우리 강 PD님이 인천에서 살다 보니까 서울이 어디가 어딘지 아직은 잘 모르겠죠. 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곳이 서울 성동구 금호동입니다. 우리 강남 상구담의 마용성 얘기하잖아요. 그 성의 성동구. 입지로선 굉장히 좋겠죠. 근데 요즘 제가 일부러 아파트를 많이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런데 유튜브 여기저기 보면 상승한다, 아니면 일시적 상승이다, 어차피 하락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듣기보다는 직접 현장에 나와서 분위기가 어떤지 보는 게 판단하기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또 나와 봤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지가 좋고 준신축 아파트의 대단지 아파트라고 하면 어때요? 가지고 싶죠? 네. 말해 뭐 하겠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금액이 문제죠. 가격이 문제예요. 소액인 우리가 투자로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입지가 덜 좋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은 서울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 찾기는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이 서울에서 입지도 괜찮으면서 비교적 저렴한 아파트가 뭐가 있을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찾다가 오늘은 이 금호역에서 도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파트를 하나 좀 찾아서 보러 왔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살짝 좀 언덕이에요. 계단이 좀 많아요. 괜찮겠죠? 언덕이 심한데 마을버스는 없을까요? 아, 마을버스 당연히 있죠. 마을버스 타면 한 5분,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임장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프라도 살펴봐야 되니까. 물론 지금 뭐 비도 오고 하지만 걸어서 올라가 보시죠. 네. 가시죠, 강 PD님. 아, 네. 가기 싫어요? 아, 버스 있는데. 아이고, 여기가 금호역이잖아요. 제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조금 돌아서 가보시면 보이시나요? 이 건물. 이 건물이 작년에 지분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주변 조사 굉장히 좀 철저히 하고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놓친 물건이에요. 역에서 나온 바로 1분 거리잖아요. 1분도 안 되죠. 아, 좀 아쉬움이 있는 물건이네요. 지분이 뭐예요, 여성쌤? 아, 지분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공동 투자하거나 아니면 상속 받았을 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지분인데 그중에 한 지분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지분 경매인데 이게 사실은 낙찰 받고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접근을 안 하니까 생각보다 수익이 훨씬 더 되죠. 그럼 지분도 상담해 주시나요? 아, 물론이죠. 우리 뭐 지분 물건이고 특수 물건이고 회원님 대상으로 항상 상담을 해드리죠. 해결 방법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 없는데, 그쵸? 그리고 우리가 좀 아파트가 언덕에 있어요. 올라가면 분명히 부동산이 없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파트 둘러보기 전에 부동산부터 좀 들렸다 가시죠. 그게 동선이 낫겠죠? 네. 아, 근데 진짜 아파트가 하나도 없네요, 저쪽은. 여기가 금호역 나오면 대로변 있잖아요. 네. 이 주변에 이제 상가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또 금난시장이 있어요. 시장이 뭐 엄청 크지는 않은데 좀 오래됐기도 했고 맛집도 있고 또 사람들의 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어쨌든 부동산 여러 군데 있으니까 우선 한 군데 한번 들려보시죠. 네. 네. 가시죠. 혹시 여기 아파트 9억 미만으로 좀 살 수 있는 게 좀 있어요? 좀 작은 평수라도. 9억 미만은 이쪽으로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위에도. 네. 9억 5천, 9억 8천. 부산 말고 옆에도 뭐 작은 뭐 아파트 하나 있던데 거기도 9억 미만으로는 없어요. 한신 휴플러스에 거기도 없죠. 한신 휴플러스도 9억 5천이에요. 최저가 9억 3천. 9억 3천 새끼인 게 아이고 없구나 집이 좀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거든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지금 9억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물건은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이 상승기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쪽 물건을 먼저 좀 돌아보고 나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그러면 금매가 지금 다 빠진 상태인 거네요. 금매는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입지가 좋은 이런 데 성동구는 금매 없어요. 물건이 이제 좋은 데부터 금매가 싹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금매 남아있는 지역이 몇 군데 좀 안 남아있어요. 시간을 조금 기다려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를 좀 보시는 게 맞긴 하죠. 그럼 지금 막 무리해서 사야 되는 건가요? 그건 이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본인이 가진 자금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물건이 달라지긴 하겠죠. 어떡하지 이거? 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시죠. 괜찮죠? 네. 오랜만에 운동한다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죠. 우리가 한신 아파트를 보러 왔잖아요. 만약에 낙찰을 받아서 실거주를 하신다라고 하면 건강에는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계단 오르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계단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올 때는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버스 타고 내려와서 지하철역 이용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군데군데 지금 나무가 잘 심겨져 있어서 공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옆이 또 공원이에요. 그럼 마을버스가 아파트 앞까지 바로 오는 건가요? 거의 근처까지 와요. 서울은 아파트가 굳이 꼭 역세권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쨌든 버스로 이동이 다 가능합니다. 조금씩 숨이 차려고 하지만 우리 끊고 앞에 가서 다시 얘기하시죠. 이렇게 계단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금호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언덕에 있잖아요. 그래서 계단으로 오르고 내려야 한다라는 장점이자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323세대로 되어 있고 총 3개의 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이 103동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왼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입지는 조금 덜 좋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운동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휴 플러스의 휴가 쉴 휴자잖아요, 한자로. 이렇게 힘들게 운동하면서 올라오면서 휴식을 취하라는 의미일까요?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네요. 올라오다 보면 여기 바로 왼쪽에 금호 두산 아파트가 보이죠. 아파트 보기에 굉장히 좀 오래돼 보이죠. 이게 94년도에 지어진 거. 그리고 우리 한신은 2005년에 지어진 거. 연식으로 따지면 우리 한신 U 플러스가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지금 비슷한 면적 대비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1200세대가 넘거든요. 우리는 323세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가격 상승 면에서는. 대신 이제 금호두산은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호재가 있긴 하더라고요. 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용적률 때문에 재건축은 힘들고 지금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우리 휴플러스 한신은 2005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제 19년 차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이게 준신축도 아니고 구축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겠죠. 이게 카테고리가 없어요. 어쨌든 아직 리모델링이든 재건축 시기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경매 정보지부터 보고 물건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보지부터 보시면 이곳이 금호동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입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5구, 물건이 현재 경매로 나와 있고요. 감정가는 9억 2,700, 현재는 한 번 유찰돼서 7억 4천만 원대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15년 11월 27일에 설정한 근저당이고요. 이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소유자가 살고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 거죠. 저 물건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짝 저층 구조 보시면 베란다가 있어요. 그쵸? 2005년도에는 확장은 안 했었고 다 베란다 구조로 아파트를 뺐죠. 근데 지금 시기가 한 19년 차 됐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 베란다 확장을 한 집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조사할 때 베란다 확장 여부에 따라서도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확장하는데 공사비가 그래도 꽤 들어요. 물론 이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바닥 깔고 배선 넣고 단열에 여러 가지 작업을 다 했다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기한 게 아파트 입구 보니까 주차가 넉넉해서 그런가 차단기는 작동을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방문 출입이 언제든 가능할 것 같네요. 저도 차를 여기다 댈 걸 그랬어요. 힘들게 올라왔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변 인프라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주차장 보시면 특이한 게 이게 또 언덕에 있다 보니까 완전히 지하 주차장이 아니에요. 보면 지상 주차장이에요. 지상 주차장. 그리고 오히려 주차로 내려가진 않고요. 위로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약간 느낌이 마트에 있는 주차장 느낌이 드네요. 그쵸? 주차장이 지하에 있으면 단점 중에 하나가 습기가 많아요. 습기가 많으면 자동차도 어쨌든 기계 장치고 전자장치잖아요.
부품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에 있으면 그런 면에서는 좀 장점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주차장 건너편으로 밝게 햇빛도 들어오고 또 나무들도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각 동마다 주차장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고 각 동에 호실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참 서울에 이렇게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짜 옛날 오래된 아파트 가면 주차할 데도 없잖아요. 그쵸? 관리비 60만 원인가 이렇게 써 있던데요. 더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관리비를 밀리지는 않았을 텐데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도 한번 파악을 해보면 좋겠죠. 미끄럼 주의입니다.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비 온다라고 해서 일부러 장화를 신고 왔어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우리는 임장을 가야 되니까. 이게 한참 걸어서 올라왔는데 계단을 이렇게 타고 쭉 올라가야 돼요. 진짜 건강해질 것 같아요. 거의 한 3개층 수준의 계단을 올라오면 드디어 나오네요. 103동. 나오면 애들 놀 수 있는 아주 귀여운 놀이터도 있고요. 입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 기구도 여기 나와 있네요. 지금 저희가 들어가 보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리 504호 보니까 우편물이 일부 좀 쌓여 있긴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도 오기도 했었고 근데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은 거 봐서는 현재 점유 중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 거주하세요? 네. 살기 괜찮으세요? 살기는 좋아요. 살기는 좋은데 좀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저 일부러 걸어서 올랐는데 오르막길이 되게 심하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냥 살기는 좋아요. 아, 그래요? 그 초등학교가 조금 멀죠? 저도 이 길로 타고 내려가서 금호초등학교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죠? 10분 좀 안 되고 저기 안에 7, 8분 걸려요. 그 오르막길 말고는 괜찮은 거죠? 오르막길 말고는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조용하고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죠. 그리고 오늘 물건이 지금 5층이거든요. 5층이지만 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좀 언덕에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도 그렇고 앞쪽으로도 그렇고 막히는 뷰가 없어요. 그래서 뭐 꼭대기층이라고 하면 훨씬 더 좋긴 하겠지만 5층이어도 일반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뷰와는 완전히 다른 뷰가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우리가 걸어왔던 금호역 방향이 아니라 5호선이 있는 신금호 방향으로 가면 있다라고 하는데 이쪽 경사가 훨씬 더 완만하다라고 하네요. 초등학교 왔다 갔다 하기가 살짝 좀 불편할까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7, 8분이면 걸어갈 수 있고 경사도 완만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만 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직접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신플러스 건너편에 신금호역 방향으로 이게 금호 16구역으로 재개발 구역으로 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벌써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났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이슈로 추가 분담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지 여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관처까지 났으니까 이제 뭐 이주랑 철거 단계만 남은 거죠. 그럼 여기에 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라고 하면 아까 여기 꼭대기여서 단점이 뭐 상가나 이런 게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아파트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런 인프라들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저게 뭔가 했더니 은봉 근린공원이에요. 숲이에요, 산. 산이 생각보다 큽니다. 저 산을 경계로 이쪽이 성동구, 넘어가면 이제 중구, 구가 달라지는 거죠. 아, 그래서 휴플러스 아파트라고 졌나 봐요, 이름을. 약간 휴양 좋은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서울에서 등산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관악산. 관악산, 북한산. 한참 뭐 지하철 타거나 차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주변에 가벼운 산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많진 않은데 또 여기 장점은 숲길 산책할 수 있는 가벼운 등산 코스가 있다. 좋은 장점도 있었네요. 우리가 이쪽 와서 보시죠. 저희가 초등학교 경사가 그래도 있긴 하네요. 여기 보시면 아래 계단 한번 비춰주세요. 계단. 물론 우리가 걸어 올라왔던 길보다는 괜찮긴 한데 그래도 경사가 있긴 해요. 그리고 저기까지 좀 걸어가긴 해야 되겠네요. 애들이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혼자서 왔다 갔다 할 만할 것 같긴 한데요. 1, 2학년 때는 어쩔 수 없이 엄마든 아빠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아요. 약간 거리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점점 아파트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빌라를 시세 조사만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빌라가 지금 완전 저점이거든요. 아파트 얘기하다 빌라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시세 조사만 잘 하신 빌라가 진짜 큰 돈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주차장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일부러 차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언덕까지는 올라갈 필요는 없고 한층 더 올라가 볼까요? 한층 더 올라가면 별도의 주차장인 것 같은데 여기다 잠깐 주차를 하고 주차장에서도 문이 열릴 수 있으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저희가 주차하시는 분들의 편의사항도 체크하기 위해서 차량으로도 한번 진입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까 현관 출입구에서는 진입을 못했었는데 혹시 지하 주차장으로 오면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서 와봤는데 역시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왔으니까 집 내부까지 지금 들어가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 현관까지만이라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하 주차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 엘리베이터 하나로 3호, 4호가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30개의 호실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가 5층이죠. 쓰기에는 크게 나쁘지 않고요. 색깔은 아마 휴플러스의 어떤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지 약간 연두색의 그린색의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역시 엘리베이터는 오티스죠.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물건이 504호거든요. 도시가스 검진표가 하나도 안 적혀 있는데 다른 호실도 안 적혀 있는 건 마찬가지고 이게 전력량도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가 경매가 시작되면 여기저기 막 등기 와서 붙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잘 떼가고 있는 거 봐서는 아직은 점유하고 계신 것 같아요. 관리비가 일부 좀 미납 금액이 있어서 혹시나 최근에 좀 나가셨나 했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나오면 바로 이렇게 계단이 이어지죠. 방화벽이 이런 게 요즘 아파트들은 있는데 그건 없고 바로 계단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5층이라 걸어서 올라오기에도 좀 쉬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굉장히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집도 5층입니다. 강 PD님이 낙찰 받으면 되겠네요. 계단으로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다닐만 해요. 5층이면 뭐 걸어 올라다닐만 하죠. 강 PD님 오늘 물건 보니까 어떤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가깝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가까운 게 맞아요. 근데 장점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전용 5구인 게 장점이다. 왜냐면 지금 서울 아파트가 9억 원 미만으로만 먼저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9억 미만의 8억대 아파트가 빨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울에 지금 전용 8사가 노원구 쪽에 있는 뭐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들 전용 8사라고 하면 다 뭐 10억 원, 11억 원 이렇게 이상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용 5구가 좀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뭐 정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 이 정치인들이 부동산을 끌어안고 놔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정책을 바로 알아서 그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9억 미만의 이런 전용 5구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 전용 5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전용 8사도 따라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물건은 전용 5구인 게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강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역에서 가깝습니다. 그런데 역에서 가깝고 역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지하철 타고 어디를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7호선과 3호선을 비교하면 어떤 라인의 아파트가 더 비쌀 것 같아요? 당연히 7호선이 비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다들 7호선이 더 비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7호선 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강남 갈 수 있어요. 네, 강남에 갈 수 있고 그리고 가산 디지털.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주요 일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3호선은 어디 갈 수 있어요? 압구정도 가고 강남도 가고 도심권도 가고 그렇죠. 같은 일자리라고 하더라도요 더 고소득의 일자리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라인에 있는 아파트가 더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7호선이랑 3호선이랑 실제로 비교를 해봐도 3호선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역세권인 것도 중요하지만 3호선 금호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금호역에서 올라왔지만 이 반대편으로 조금만 넘어가면요. 또 내려가야 되긴 하겠지만 5호선이 있어요. 신금호역. 신금호역 타면 어디 갈 수 있습니까? 광화문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갈 수 있고 여의도도 20분 안에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지만 더 고소득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다만 장점만 있진 않아요. 단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뭐가 있었죠? 올라오는데 너무 힘듭니다. 역세권이긴 하지만 언덕에 있어요. 도보로 올라와야 하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죠. 물론 마을버스가 있긴 합니다. 근데 마을버스 배차 시간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좀 길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겨울에 막 기다릴 때 좀 추울 수도 있겠다. 오늘처럼 비 오고 장마철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단지가 좀 크지 않은 게 좀 아쉬워요. 323세대죠. 확실히 옆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대비해서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학군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입지는 되게 좋은데 학원과 가기가 좀 쉽진 않고 언덕을 조금 넘어가서 내려가야 초등학교가 하나 있거든요. 걸어서 10분 거리긴 한데 또 오르막길이고 내리막길이고 하잖아요. 애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쉽진 않다라는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이렇게 입지가 좋은 곳에 이 정도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만약에 이게 평지였어. 학군도 너무 좋아. 어떨 것 같아, 가격이? 14억, 15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금호역 건너가면 이제 럭데캐슬도 있고 하잖아요. 15억, 16억 넘어갑니다. 우리 소액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먼저 부동산을 들렸잖아요. 옆에 있는 금호 두산이든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든 지금 9억 미만의 지금 물건은 없다라고 해요. 올 초만 하더라도 좀 있었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좀 상승하고 있어가지고 9억 미만은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와 있는 매물은 전세 끼고가 9억 3천이고요. 그리고 전세 안 낀 거, 실거주 할 수 있는 거 9억 5천부터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 물어보니까 확장은 일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물건이 확장이 조금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조금은 더 저렴하게 좀 내놓을 수는 있겠죠. 혹시라도 9억 미만에 내놓는다라고 하면 거래는 또 금방 될 것 같고, 제가 최근 실거래를 보니까 8억 9,8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마 소유주하고 집을 사시는 매수자끼리 약간 좀 밀당이 좀 있지 않았을까, 좋은 가격에 샀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혹은 뒤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았을까 감히 좀 예측해 봅니다. 이제 경매로 우리가 도전을 하기 때문에 8억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9억 넘어서 쓰기는 그렇죠. 네, 8억대 입찰을 하게 되면 내 투자금은 2억대 정도 들어가는 물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바로 단기 매도할 거라고 하면 투자금이 2억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상승기에 더 큰 시세 차익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전세 가격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 매물이 없어요, 지금. 최근 거래 보니까 거의 5억 후반대까지 지금 거래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 실투자금은 3억까지는 안 되지만 2억 후반대 정도 들어가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2억이든 3억이든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생각해요? 지방에 있는 다가구를 생각을 하죠. 월세 들어오는 거. 그게 우리 서민들의 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없어서 은퇴를 해서 너무 급하다라고 하면 지방에 있는 다가구로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현금 흐름이 2억대라고 하면 그래도 500 정도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현재 회사도 다니고 있고 일자리도 있어서 현금 흐름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이렇게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 오를 수 있는 아파트 투자를 하시고 2년 후에 매도하신 다음에 확실한 시세 차익과 내 자금이랑 또 합쳐서 원래 하려고 했던 지방의 다가구보다 훨씬 더 좋은 서울에 있는 다가구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한다라고 해서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물건이 내 목적에 맞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또 저희 더 낙찰TV 오면 그 목적, 방향 설정까지 확실히 해주고 있죠. 네. 너무 다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다 해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좀 정신없이 좀 촬영을 하긴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번개가 치든 어쨌든 필요하면 현장에 나와서 좀 시세도 확인하고 아파트도 보면서 좋은 소식들, 필요한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요, 이 정책에 따라서 그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정책 잘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시기에 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투자를 하시고요. 2년 후에 주변에서 와, 이제 부동산 상승이다. 지금 투자해야겠다. 라는 얘기가 나올 때
편안한 마음으로 내 물건을 팔고 나오신다라고 하시면 큰 시세 차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소액이어서 정책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더 낙찰TV와 함께 하시죠. 저희가 7월에 개강을 하고 있습니다. 오신다라고 하시면 정말 회원님 목적에 맞도록 회원님이 정말 잘 되실 수 있도록 될 때까지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시죠.